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이렇게 참 이렇게 마냥 좋을 수만 없는 것 같아요. 이 국권 피탈기라서 우리의 지금 외교권도 강탈되었고, 그 다음에 또 군대도 해산됐고, 또 사법권도 강탈되고, 결국 우리 주권이 다 넘어가 버리는 경술국치까지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절망의 시기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시대를 거꾸로 되돌려 놓으려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는 결코 빈곤하지 않고 빈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저항의 모습들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항일 의병이 있고요, 애국개몽운동이 있고요, 경제적 구국운동이 있고요, 민족문화 수호운동,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바로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의병 운동의 어떤 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의병 운동이 나오게 된 그 배경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병 운동은 말 그대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운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의병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전통 질서를 지켜내려는 그런 모습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병운동의 역사를 보려면 일단 우리는 위정척사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위정척사는 제가 앞에서 이미 강연을 했습니다. 호위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바른 것을 호위하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뭐를?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여기서 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건 이제 성리학이겠죠. 그건 성리학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사악한 건 뭘까요? 그건 뭐 서양의 여러 어떤 기술, 뭐 학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정척사는 말 그대로 성리학적 질서를 다시 복원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위정척사 운동은요, 우리나라 그 개항과 개화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흥선대원군 때 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보수 세력들, 그 위정척사파와 같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통상수교 거부하는 모습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고 고종정부가 들어오면서 결국 개항 노선을 취합니다. 통상수교 거부가 아닌 통상수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개항한단 말이에요. 개항 반대하는 거예요. 여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위정척사, 보수 세력의 움직임이었으니까요. 개항한 다음에 이제 개화파에 의해서 뭐 통리기무함을 중심으로 개화정책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 개화정책 반대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개화정책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바로 당시 그 제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왔던, 청나라 사신으로부터 가져왔던 조선 책략, 러시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연대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책략, 그것 때문에 결국 일본의 시찰단을 보낼 때 암행어사, 조사 시찰단을 보낼 때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이 조선 책략, 이 연미하라라고 하는 어떤 이 내용에 대한 결렬한 저항. 그게 바로 영남 만인소. 영남 지역, 경상도 지역, 이쪽에 있는 유생들이 퇴계 이황, 영남학파라고 하잖아요. 퇴계 이황, 그 후손들, 그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상소를 올렸던 대표적인 어떤 저항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미국하고 수교를 맺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답방으로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렇게 통상반대, 개항반대, 개화반대의 어떤 그 흐름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결국은 이렇게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을 안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맞서 싸우는, 직접 전장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의병 항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의병 항쟁의 모습은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을미의병, 두 번째가 을사의병, 세 번째가 정미의병,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어렵지 않아요. 을미의병의 원인은 을미사변이야. 을사의병의 원인은 을사늑약이야. 정미의병의 원인은 정미칠조약이야.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을미사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반대가 바로 이 의병 항쟁이었구나 라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을미의병입니다. 자, 을미의병. 을미의병은 여러분들 단발령,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하는 을미사변, 그죠? 그 다음에 을미개혁 과정 속에서 나왔던 단발령. 이게 유생들에게 이 상투를 자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부모님이 주신 신체를 훼손시킨다? 이건 불효예요. 조선시대 때 불효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상실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결국 양반 유생들이 그건 못한다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을미의병은 바로 이렇게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갑오 을미개혁 이후에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하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면서 그 앞에 있은 갑오 을미개혁 무효를 선언해요. 무효를 선언해요. 그러면서 고종이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무효시켰어. 이제 됐어. 너희들 이제 집으로 가. 고종이 이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결국은 양반 유생들이니까 받들고 있는 임금이 그런 명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결국 해산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을미의병에서 나오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또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무 결정적인 사건이죠. 바로 을사늑약이에요. 을사늑약 여러분 배웠잖아요. 예. 통감정치 시작되었고요. 외교권이 강탈되었다. 이 또 히로부미가 고종을 막 압박하면서 협박하면서 그냥 강제로 체결했던 조약, 을사늑약이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외교권 가져갔잖아요. 결국 이때 또 의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대표적인 의병이 이제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최익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죠. 왜?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만 정치하시고 고종이 친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고종 정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최익현. 근데 이 고종 정부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니까 개항은 불가합니다 라고 도끼 들고 와서 싸우려고 했던 인물 최익현. 근데 그 최익현이 또 다시 등장한 거예요. 외교권 강탈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내가 싸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죠. 근데 이제 이 정부군하고 부딪히니까 내가 어찌 정부군과 싸울 수 있겠단 말인가. 같은 동족이 어찌 싸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해서 결국은 붙잡히고 일본 스시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정말 진정한 이 시대의 어떤 그 보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준 인물이 최익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을사의병에서 특이한 모습은요. 평민의병장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평민의병장. 예, 평민의병장. 신돌석. 아무리 이게 이름 딱 들어봐도 이게 양반 아니잖아. 그죠? 신돌석이야, 돌석이. 이것도 양반들 밑에서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건 느낌 딱 오잖아요. 바로 그 평민의병장 신돌석이 등장한다는 사실.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을사의병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격동의 시대예요. 2년 뒤에 결국 이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해서 고종이 헤이그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걸 빌미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지 않습니까? 고종 강제 퇴위되고 군대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 군대가 해산될 때 저항이 있었죠. 당연히 저항이 있었죠. 그 돈 몇 푼 주고 너희들 해산. 군인의 수치죠, 그거는요. 군인들이 뭐 하는 건데요? 목숨 지키면서 나라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격렬히 저항하고요. 그 군인들의 일부는 의병으로 합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군인이 의병에 들어오면서 이 정미의병은요, 굉장히 막강한 전술과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의병 전쟁화, 전국 13도 창의군, 13도 창의군을 결성해가지고요,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할 정도로 결사항전을 벌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중에서 가장 격렬한 전쟁이 바로 이 정미의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미의병. 그리고 시험에도 여러분 제일 잘 나오는 게 정미의병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을사의병이고 그 다음이 을미의병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이 정미의병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드라마 중에서 미스터 선샤인 보신 분, 그 미스터 선샤인이 바로 이 정미의병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예, 그 드라마를 지금 구성하고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싸우는 의병들 나오잖아요. 그게 정미의병들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의병들은 뭐예요?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겠다. 내 목숨을 내놓고 나라 지키겠다. 라고 싸웠던 의병들. 네, 이렇게 경술국지로 가는 과정 속에서 목숨 내놓고 싸웠던 항일 의병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저항의 모습으로 실력을 키우자. 실력 양성을 주장했던 또 다른 운동 노선이 있습니다. 그 운동 노선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